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다소 이르긴 하지만 불장이 꺼지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인간지표 세 가지를 소개드리면서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매수했었던 코인 한 가지와 그 이유도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속보마다 저점을 만들어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28일 18시 기준으로 드디어 비트코인이 한국의 전 고점인 8,270만 원을 뚫고 8,300만 원 위에서 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적어도 25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4년에도 비트코인 기준 2억 원 혹은 이더리움 기준 2천만 원을 찍는다면 24년에도 충분히 출구 전략을 작동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25년까지 그냥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속보 몇 개를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시간 전에 나왔던 속보인데요. 비트코인 불장. 근데요, 저는 이게 차라리 지혜로운 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과거 가격을 넣어버리면요, 바로 다 과거 데이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빼긴 했는데 이마저도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3년 물려있던 거 드디어 뺐네요. 드디어 본전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어느새 역사적 신고가 바짝. 이미 신고가를 뚫어버렸죠. 몇 시간 만에요. 참 시간이 나오기, 속보가 나오기 무섭게 다 과거 데이터가 돼버리고 있다. 2월 27일자 저녁 기사였는데 57,000달러 돌파 역시 과거형이고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나왔던 기사 오늘이 제일 싸네 2년여 만에 7,900만 원 뚫었어요. 이거 역시 옛날 데이터가 돼버렸습니다. 2월 28일 18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전 고점을 뚫고 8,300만 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21년 4월 달 혹은 1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때 많은 분들이 아마 유입이 되셨을 텐데요. 22년도, 23년도에 얼마나 더 많은 코인을 사셨는지 여부를 떠나서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게 시작이다. 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요. 이 지금의 상승세는요.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ETF에 이어서 미국 영업시간에 계속 상승이 벌어지고 있다. 적어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국이 좀, 이 한국의 원화 상승세가 크긴 했는데요. 현재는 적어도 아니다. 항상 새벽에 이 비트코인 상승이 밤이랑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더 파티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좋은 농담들마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는 워런 버핏 223조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로 소문이 났었죠. 근데 이분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요. 예전에 누뱅크에 대한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던 사실이 새삼 재조명이 되면서 왜냐하면 누뱅크가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많이 들고 있겠다. 누뱅크도 샀겠다.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풍문이 삽시간에 여기저기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한 분, 스크라무치 CEO, 우리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죠. 이분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요. Never say never라고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 이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소문을 더 증폭시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분이 계시죠. 역시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최근에 SEC에 공시를 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10조 원인가요? 어마어마한 본인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확보했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모으자마자 비트코인이 크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다 신이 났겠죠. 아마존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 산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한번 밝혀보자면 전 세계는 AI 열풍이 불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이어서 여기 아마존 등장하고요. 엔비디아, 인텔, LG, 삼성까지도 AI의 펀딩에 참여를 하고 있다. 모든 전 세계 기업 아직은 AI 열풍에 이제 막 참여를 하고 있고 아직 AI 열풍이 끝나진 않았다고 이 기사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10년에 걸쳐서 공을 들였던
애플카, 뭐 자율 전기차였죠. 요거를 10년 만에 포기를 하면서 그 인력과 그 자금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AI에 넣기로 깜짝 결정을 합니다. 전기차가 규제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뭐 코인 시장과 무관하게 전 세계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인 채널이니까 코인으로 돌아와서 인간지표 3단계 소개를 해야겠죠. 1단계 약한 거부터 3단계 센 것까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요. 전부 다 나와야만 비로소 불장이 끝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불장이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1단계 이제 약한 거부터 들어갑니다. 아마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하시는 혹은 일반 개미들, 전문가들이 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수없이 이 비트코인을 연일 방송을 하면서 많이 넘어왔고요. 이제 주식하는 개미들, 일반 개미들이 넘어올 차례거든요. 이제 넘어올까 말까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17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랬고, 카카오톡이 뜨겁죠. 연일 사람들이 뭐 오른 시세를 퍼다 나르고, 식당과 엘리베이터에서 업비트 창을 켜내고 있으며, 오랜만에 친구 혹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 사야 돼? 연락이 오면 이제 그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뭐 절정의 단계가 아닌 거죠. 1단계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2017년 12월 달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인터넷 접속도 못하는 5070 세대들이요, 가입 절차 이해를 못해서 문의 세도하고 있다. 뭐 이메일 인증 어떻게 하느냐, 뭐 K뱅크, 그때는 뭐 카카오뱅크도 있었고, 신한은행 어떻게 이거 계좌 연결을 하느냐. 근데요, 이게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요. 2017년, 18년도를 기준으로 사실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주인공 임영웅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의 세계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인터넷 접속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다들 능숙하게 스마트폰 다루고 있죠.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옛날에는 주부 직장인 점심시간에 들락들락 어디를 들락날락 했을까요? 당연히 은행을 계좌를 틀려고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계좌를 절대 안 해줬습니다. 코인 안 한다는 사인해야 계좌를 터줬던 거 아마 옛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억 간다면서 은퇴자들 흥분, 새벽에 먹통, 직장인 분통. 어, 2017년 뭐 한 11월, 10월쯤으로 기억합니다. 비썸 서버가 다운이 됐었죠.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 뭐 에어드랍 해준다, 하드포크 된다고 하면서 이런 서버 다운도 한두 통 정도 나와야 비로소 1단계에 들어선다. 근데 이들을요, 반갑게 맞아줘야 됩니다. 왜요? 이분들이 안 오면요, 불장이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갑게 우리의 세계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미 수없이 넘어왔습니다. 개미들은 비록 지금도 뭐 넘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요. 이 강황국 작가, 뭐 퀀트 투자로 유명하죠.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외환 뭐 이런 쪽으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본업보다도 비트코인을 훨씬 많이 하고요. 저보다도 통계에 대해서 훨씬 많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8,200만 원 넘었습니다. 속보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아무튼 뭐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가 된 것 같고요. 또 크립토 채널에 이효석 효석 아카데미, 역시 거시경제를 다루는 주식 전문가도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으며, 웅달 책방은 이미 뭐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슈아라는 유명 이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비트코인 뭐 이 코인을 사라 뭐 연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은 잘은 모르지만 뭐 주독이라는 분 같은데요. 역시 주식 뭐 독하게 하라 해서 주독인가요? 전 잘은 모르지만 어 비트코인으로도 꽤나 많은 방송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Q&A를 받고 있는 모습 뭐 보고 계십니다. 역시 옹달 책방입니다.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김광석 교수. 이분은 뭐 YTN이나 여러 뭐 참 무게감 있는 뉴스에 나와서 뭐 이더리움 뭐 업그레이드 앞두고 있고 현물 ETF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두 분은요, 제가 강사로 모실 때 그래도 예전에는 모셔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분들을 좋은 현상입니다. 반갑게 맞아줘야 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비로소 불장다운 불장이 온다. 아직 이들이 안 오면 1단계를 지나지 않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넘어갑니다. 조금 센 게 등장을 할 거예요.
정상급 셀럽입니다. 그냥 동네에 유명하신 뭐 유튜버 이런 게 아니고요. 정상급 셀러들이 크립토에 대한 마케팅, 뭐 이거를 샀다더라, 이거를 투자했다더라, 이게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최근에 뭐 스캠 코인, 사기 코인 해가지고 한국에 뭐 유명 운동선수나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엮인 거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요, 이 코인에 대한,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들은 정상급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 제가 볼 때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이 코인 투자했다더라, 이거 뭐 결제를 쓴다더라 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빅테크 투자, 뭐 머스크가 뭐 이거 샀다더라, 테슬라가 결제한다더라, 이게 큰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지금은 ETF가 나왔습니다. ETF가 나왔으면요, 웬만한 기업들 다 비트코인 살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이 정상급 셀러들의 마케팅보다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럼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1년도 4월이었습니다. 레이저 아이,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상징이죠. 페리스 필턴이라는 힐튼 상속녀가 나와서 비트코인과 NFT에 매료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NFT를 샀었고요. 또 메타버스에서 뭐 음악 축제를 벌인다면서 뭐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거,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페리스 힐튼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망해버렸지만요. 한때 세계 2위, 3위였던 FTX 거래소에 투자한 유명인은 누구인가?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했고, 뭐 캐나다가 투자했고, 이런 거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유명인 누가 했어? 스테판 커리 농구 선수, 그리고 톰 브레디와 지젤 번처, 뭐 부부니까 공동 투자겠죠. 나오미 오사카, 뭐 샤킬 오닐, 오타니 쇼헤니 등등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투자했다더라. 이게 퍼지면 삽시간에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퍼져 나가는 거 어, 참 영향력이 엄청나고요. 역시나 또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를 이맷 데이먼이라는 인지도 높은 영화 배우가 소개를 해주면서 크립토닷컴이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아마 인지도가 꽤나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영화 배우들 이 스눕독은 이 랩의 힙합의 전설이죠. 애쉬튼 커처, 기네스 펠트로, 저스틴 비버, 스눕독이 모두 투자를 했던 문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4억 달러를 끌어 모았는데요. 이 수많은 심지어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그 러시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키 큰 여자 선수까지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샤라포바입니다. 샤라포바. 아무튼 저스틴 비버 한 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7,260만 명입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1.1억 명이 넘습니다. 이분이요. 이거를 투자했다더라. 우리 같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요. 이 트위터 1억 명의 사람이 투자를 했다더라. 그럼 이 1억 명이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위터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게 뭔데?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또는 크립토 자산에 빠져들 수 있다. 엄청난 실로 영향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제 좀 불장이 무르익어 가는구나. 반드시 나올 겁니다. BTS가 광고를 하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센 건데요. 아마 예상하셨겠죠? 몇십억 벌었대. 주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보통은 신문 기사에서 접하죠. 근데 보통 마지막은 대기업, 공공기관 또는 교수의 은퇴가 필수입니다. 그만큼 때려치기 어려운 회사를 뚫고 나올 정도로 큰 돈을 벌었대. 이게 이제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소설인데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1년도 4월 달에요. 코인이 대박나서 650억을 벌고 조기 은퇴했던 삼성전자 직원 손땡땡님 기억나실까요? 기억날 겁니다, 아마. 삼성 그 전체 계열사 메신저가 있었죠. 그래서 손땡땡을 치니까요. 한 4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수사대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퇴사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 15일을 끝으로 회사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반드시 나옵니다. 21년도에 또 벼락거지와 더불어서 돈 복사 아마 이때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테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암호화폐로 30대 은퇴했다고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2030 상대적 박탈감에 울상을 짓고 있다. 성실히 나는 일하는데 당신들은 자꾸 운으로 이렇게 크게 떼돈을 벌고 나 일하기 싫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얼마나 쉽게 보이면요. 본인은 성실히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벌었다?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성실히 일하면서 투자 공부를 훨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분들 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놀러 갈 거 가고 살 거 사고 할 때요. 이 사람들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나가고 해외여행 안 가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쉽게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대충 투자를 할 거면요.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법고시를 보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실수를 반복을 하고 하면서 리스크를 떠안는 법을 안아야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어요. 대충 투자잖아요. 100% 돈 다 날라갑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25년도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또 하나 인증샷이 나와야겠죠. SNS에 떼돈 자랑, 뭐 자동차를 샀대, 페라리, 뭐 시계, 뭐 가방,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샀다더라. 근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자랑은 좋은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심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제 25년도에 설사 많은 돈을 벌다 하더라도요, 자랑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괴한이요, 집에 들어와서 피습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질투심이 치밀어 올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증샷이 나오면 아 이제는 끝물이구나.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절대 떼돈 자랑을 하시면 큰일 난다. 그리고 수없이 사실 인증샷 인물들이 부자들이 나왔었죠. 최근에 소개했었던 최영락 교수님, 뭐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은퇴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요. 그리고 뭐 제레미 다빈치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들도 집 팔아서 비트코인 팔고 이제 그 돈으로 뭐 세계 여행 하다가 뭐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분들이 25년도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조금 아쉽지만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혹시나도 제가 빠뜨리거나 뭐 여러분들이 아는 추가적인 인간 지표가 있다면 뭐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도 서로 이게 공부하는 차원이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 뭐 추가 부록입니다. 그냥 제 경험담, 혹시라도 초보분들이 계신다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 텐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이제 최근 매매를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뭘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뭐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살 거는 없고 비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놀고 있다면 저는 이런 전략을 실제로 썼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 이상 들고 계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신 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내 비트코인은 놀고 있어요. 놀면 뭐합니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맡겨서 이자라도 불어나고 뭐 가격도 오르니까 좋은데 비트코인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BTC 마켓을 한번 쳐다보세요. 업비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BTC 마켓이 있죠. 대부분 뭐 파란색, 뭐 울상일 겁니다. 왜냐면요.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치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이 코인은 가만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률을 크게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코인을 살까? 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매수를 좀 걸어 놓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전처럼 낚시 매수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한 30%, 40% 밑에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가깝게 매수를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랜더 코인을요, 비트코인으로 조금 샀습니다. 이게 이제 랜더 코인의 뭐 일봉인데요. 물론 많이 올랐죠. 크게 오르다가 이제 뭐 BTC로 산 랜더 코인의 차트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조금 떨어졌던 걸 2월 28일자 뭐 저녁쯤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냐 하면서 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샀던 랜더 코인 매수가보다야 지금이 보니까 두 배가 벌써 비싸졌더라고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배가 비싸졌는데 이거 사는 거 어렵겠죠. 저 역시도. 그러나 향후에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에 가격도 오를 것이고, 랜더코인, 아직도 AI가 코인으로 넘어오는 AI 열풍은 저는 꺼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AI 코인도 너무 많지만 저는 이제 랜더를, 그래서 둘 다 상승을 좋게 이제 본다고 할 때, 비트코인도 오르고 랜더코인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놀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랜더를 요때 좀 샀습니다. 근데 이러실 수 있게 내일 폭락 오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 샀잖아요, 제가.
빨리 요때 샀으면 제가 좋았을 건데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늦게 산 제 탓이니까 물려야겠죠. 물리면 뭐 이제 더 물을 탄다든지 그건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 조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요. 이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다. 내 탓을 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최선이다. 뭐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도움이 되시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22년 초에 하락장이라고 했다가 몰매를 맞고 사과를 했었던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22년이네요. 22년도에 업비트 원화 상장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하락장이라 그런지 상장 펌핑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요. 이렇게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했다가 정말 그 카톡방에서 수없는 언어폭력과 몰매를 맞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비트코인이요. 전고점만 돌파해도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2억 또는 이더리움이 2천만 원 간다면요.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겠습니까? 작년에 그 솔라나 좋은데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했다가 한마디에 엄청난 악플이 달렸던 거 이런 거는 약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소 이르긴 하지만 위에 언급했었던 인간 지표들이 모두 나왔을 때 광란의 파티에서는 춤추다 말고 혼자 조용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